여기 잠깐 보시게 되면 치수가 안 나와 있어요. 자, 치수가 안 나와 있을 때 당하지 마시고 이것도 치수 뽑으세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와 요 사이 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47.35. 47.35로 해서 여기 또 직사각형을 그려주시면 돼요. 47.35. 그 다음에 위로 22.4. 그 다음 다시 여기 끝점 연결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또 형상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요렇게 치수가 필요해요. 대각선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가로 치수, 여기 치수가 필요하고, 요렇게 1차 24.25. 2차는 요 사이 높이 값이 필요해요. 14mm. 24.25에 14mm라는 값이 필요해야지 여기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리냐? 우선 이 끝점 찍고, 우선 안쪽으로 14.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24.25. 그럼 이렇게 직각을 그려지죠? 그럼 직각이 그려진 상태에서 양쪽 끝점이죠. 직각이 그려진 상태에서 양쪽 끝점을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테이프 형상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도 반대쪽도 14mm만큼 선을 늘리셔가지고 여기 14. 그 다음에 또 이 선과 선을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차 형상 완료된 거고요. 나머지 저 뒤쪽도 선 연결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수직선도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뒷부분은 이제 완벽하게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형상 만들어 주시고, 얘를 밑으로 복사하시면 돼요. 얘를 카피 명령을 이용하셔서 자, CO 엔터, 도형 선택, 그 다음에 밑으로 복사하시면 끝나는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선을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앞에 뾰족한 형상 완성된 거예요. 이 차 커팅은 어떻게 하냐면요, 얘를 다 지워주시고 반대로 여기 치수 뽑으시면 되겠죠. 여기 꼭지점과 요 사이 거리 15.2와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수직 라인 8.78,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8.78이 맞나? 뭐 그래 보죠. 뭐 15.2에 8.78. 그러면은 라인 명령 이용해서 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15.2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8.78 넣어주시면 되겠죠. 또 마지막 반대쪽 똑같이 8.78 넣어주시고요. 8.78. 그럼 또 다 된 거죠? 다 됐으면은 얘를 이제 밑으로 몇 미리만큼 내리시면 돼요. 또 깊이가 8.8이죠? 8.8만큼 내려주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 두 개의 선을 밑으로 이제 복사해 내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제 잘라내기 시작하시면 되겠어요. 안 맞네? 잠깐만요. 제가 지금 뭐를 좀 잘못했어. 오선에 가셔가지고요, 설정에 가셔서 근처점을 좀 끌게요. 근처점 때문에 좀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서. 다시 카피.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오케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 주시면 되겠고, 다 돼서 트림 잘라버립니다. 여기가 아니지. 그리고 요 선도 필요하겠네요. 지금 카피 명령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 작업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선과 선을 연결시켜주면 끝나지. 이렇게 연결시켜주면은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또 앞에 형상을 마무리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냐면 구멍 뚫어야 돼요. 자, 구멍 뚫으시려면은 우선 얘도 마찬가지 치수 확인하셔야 돼요. 치수는 이제 요 치수 뽑으셔야겠죠. 우선 가로 치수
여기서부터 여기 가로 치수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 세로 치수 확인하시고. 27.6에 11.2에요. 27.6에 11.2. 그러면, 자, 봅시다. 여기서부터 우선 가로 방향 27.6. 그 다음에 세로 방향 11.2. 이렇게 보조선 그려주시고. 27.6에 11.2. 그 다음에 여기다가 EL. 타원이죠. I 엔터. 그 다음에 끝점 찍고, 그 다음에 방향 확인하시고 F5분 눌러가지고, 그 다음에 숫자 5 입력하시면 원이 완성되죠. 이렇게 해서 구멍을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구멍을 완료시켜 주시는 거죠. EL 명령어예요. EL 엔터, I 엔터. 기준점 클릭, 중심점 클릭하시고, 그 다음 방향 확인하시고 방향 F5분 눌러서, 그 다음에 숫자 5 엔터 하시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완료가 되셨으면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투상도 그린 거 이렇게 비교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비교를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뭘 느끼셨냐면,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랑 입체도를 비교했을 때 입체도가 훨씬 커요. 크기가. 그래서 이게 비율이 좀 안 맞죠, 사실. 얘가 유달리 커가지고. 그래서 입체도 같은 경우에는 다 그리고 난 후에 스케일 조절 좀 해요. 그 스케일 조절 얼마로 하시냐면, SC 엔터 치신 다음에 스케일, 입체도 다 선택해 주시고, 기준점 가운데 찍으세요. 센터 부분에. 그 다음에 값을 얼마 주시냐? 0.7 정도 주세요. 그러면 크기가 아담하게 조절되거든요. 그러면 딱 적당하실 거예요. 뭐 진행해 보시고. 다 됐으면 SC 엔터 싹 잡아주시고 엔터. 그 다음에 가운데 중점 찍고 0.7 엔터. 이렇게 크기가 조절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적당하죠? 투상도가, 그러니까 전체적 투상도 비율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해서 마무리 지셨으면 끝난 거예요. 끝났고, 이제 치수 기입 하실 건데, 치수 기입하기 전에는 우선 다시 되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 끝나신 분들은 SNAP. 그 다음에 S 엔터, S 엔터. 그 다음에 엔터 한번 치시고, 스냅 오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작업이. 자, 끝나셨으면 SNAP, S엔터, S엔터, 그냥 엔터 한번 더 치시고, SNAP 엔터, S엔터, S엔터, 그 다음 엔터 한번 치시고, 그 다음 스냅 오프.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 된 거예요. 그래서 끝내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치수를 기입하는 건 배웠어요. 일반적인 방법은 이제 배웠고, 근데 이제 이게 현장에서 그대로 써먹진 않아요. 현장에서는 이제 공차라는 개념을 우선 좀 적용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이 공차라는 개념이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뭐 복잡한 건데 사실은. 우선 우리가 캐드상에서 도면을 그리실 때, 이 현재 이 38이죠. 이 38이라는 치수를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캐드상에는. 근데 이제 이거를 실제 제작을 들어가잖아요. 제작을 들어가면 정확하게 38이라는 치수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계, 뭐 첫 번째는 뭐 기계의 정밀도라든지, 아니면 작업자의 실수, 아니면 뭐 세팅 미숙이라 하는데 세팅이라든지, 아니면 설치 미숙, 아니면 프로그램 뭐 잘못 짜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서 정확하게 38이라는 치수를 깎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38을 정확하게 깎으려다 보면은 대량 생산에도 뭐, 그게 뭐지? 대량 생산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그런 거를 이제 감안해서 이제 뭐를 하냐, 이제 공차라는 걸 줘요. 공차라는 거는 실제로 깎았을 때, 그 얼마에서 얼마까지를 합격으로 보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38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27.9에서부터 38.1 사이에 치수가 나오면 얘는 합격. 그 이상으로 치수가 커지거나 작아지면 불합격.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표기를 해주셔야 돼. 얘는 38이지만 38보다 뭐 얼마까지는 작아도 합격이고 커져도 합격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표기하는 거. 그런 거 치수 기입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선 D엔터 치시고 D엔터 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에 했던 치수 스타일 가리자가 뜰 거예요. 그리고 아마 홍길동이라는 단어가 뜰 거면 여러분 이름이 뜨죠. 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공차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0.1, 플러스 마이너스 0.2 정도를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5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죠. 38 기준으로 했을 때 38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20이 아니고 37.95서부터 38.05까지 요 사이에 맞추라는 거거든요. 요런 거를 이제 공차 적용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거기다 치수를 똑같이 기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5라는 그 공차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만들 때는 어떻게 하냐? 새로 만들기 눌러주시고, 새로 만들기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5를 넣어주시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5. 그 다음에 계속 버튼 눌러주시고, 계속. 자, 여기 있는 선이라든지 기호 및 화살표, 뭐 문자 이런 거 손대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셔야 되냐? 공차라는 마지막 단계 있죠? 공차라는 단계로 가시면 돼요. 자, 공차라는 단계 가셨죠? 거기에 공차 형식이 있고 거기에 방법이 있어요. 방법으로 가셔서 우선 대칭을 선택합니다. 대칭. 방법에 가셔서 대칭 선택해 주시고, 다시 할게요. 정밀도는요, 이 단위를 말하는 단위. 단위는 0.00 소수 두째 자리까지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한값에다가 넣어주세요. 상한값에다가 0.05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누르시면 돼요. 확인 누르시고 현재를 설정하신 다음에 닫기 누르시고 이제 치수를 기입해 보게 되면 이렇게 치수가 공차값이 들어간 치수가 나올 거예요. 자,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5를 집어넣고요. 다시 디멘션 가셔가지고 D엔터.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0.1과 0.2 만들어주시면 돼요. 새로 만들기 가셔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0.1 계속. 그리고 공차에 가셔가지고 대칭에 0.00, 그 다음에 상한값 0.1로 해서 또 조건을 또 추가해 주시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5와 플러스 마이너스 0.1이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설정하셔가지고 치수를 뽑아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0.1로 해서 치수가 또 공차값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0.2 또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다 만들어 주시면 돼요. 계속적으로. 상한값은 0.2가 되는 겁니다. 여기 상한값 0.2. 그 다음 또 치수를 뽑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0.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또 치수를 뽑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거 이제 양방향이잖아요. 양방향으로 이렇게 공차를 넣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방향으로 공차를 집어넣는 거를 주로 이제 무슨 공차라고 일반 공차라고 해요. 일반 공차. 양방향 일반 공차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공차 맞추기가 상당히 편해요. 왜냐면 이 공차 값이 워낙 넓기 때문에 실제 가공할 때도 쉽게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차라는 거는 이렇게 일반 공차가 있고 또 뭐가 있냐, 정밀 공차가 있어요. 정밀 공차. 이 정밀 공차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이 아니에요. 무조건 한 방향으로 갑니다. 한 방향으로 공차를 맞춰 주셔야겠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자면 외경이 있죠. 외경. 여러분들이 현재 CA 선반에서 현재 배우고 있는 외경. 축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축.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공차 들어가요. 마이너스 공차. 외경 축은 마이너스 공차고요. 그 다음 내경 있죠. 내경 구멍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구멍은 플러스 공차를 많이 써요.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공차, 플러스 공차를 나눠가지고 거기에 그 공차 값을 조절해 가면서 이제 끼워 맞춤이 들어가는 건데, 그 끼워 맞춤은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게 이제 헐거움 끼워 맞춤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뭐 중간 끼워 맞춤이 있고, 그 다음에 억지 끼워 맞춤까지 총 3가지가 있거든요. 헐거움, 중간, 그 다음 억지. 거기서 이제 우리가 주로 쓰는 그 공차는 헐거움 끼워 맞춤에 해당된다. 이 헐거움 끼워 맞춤은 주로 외경은 마이너스 공차가 들어가고 내경은 플러스 공차가 들어가요. 그게 뭔 말이냐? 예를 들어서 아까 38 있잖아요? 38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얘가 축이다. 축에 38이다 그러면은 공차 값이 어떻게 되냐? 우선 마이너스 값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일 작은 파이 37.98에서부터 38까지 이렇게 적용돼요. 마이너스 0.02 공차가 들어간 거예요. 100분의 2 정도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라.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38이 만약에 구멍 치수가 된다. 그럼 얘는 반대가 돼요. 어떻게 되냐? 38에서부터 38.02가 돼요. 얘는 플러스 공차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차값을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주로 언제 하냐면 조립할 때 A 부품과 B 부품이 조립할 때 이런 공차값이 들어가요. 그런 거를 또 도면상에다가 표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립이 될 만한 건 어디예요? 원이죠, 원. 이 원에다가 이제 공차값을 적용하시면 좋겠지. 그래서 이런 공차값을 이제 다 여러분들이 또 만들어 줘서 이제 아까처럼 디멘션 설정에 가셔서 또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공차를 한번 넣어봅시다. D 엔터 치시고. 자, 새로 만들기 하셔가지고 마이너스 100분의 1을 넣어주세요. 마이너스 100분의 2. 그래서 마이너스 100분의 1을 넣어주시고 계속 누르신 다음에 다시 공차에 가시면 됩니다. 자, 공차에 가시게 되면은 우선 방법 있잖아요. 방법을 편차로 가세요. 편차. 방법을 편차로 바꿔주시고요. 방법을 편차. 정밀도는 똑같이 0.00, 그러니까 소수 두째짜리. 그 다음에 상한값 있죠? 상한값은 최대 큰 값이에요. 얘는 0이 돼요. 0. 상한값은 0. 그 다음 하한값 있죠? 하한값은 제일 작은 그 공차값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100분의 1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상한값은 0. 하한값은 100분의 2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미리 보기 보이시죠? 거기에 0과 마이너스 100분의 2가 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0과 마이너스 2라는 공차가 표기가 될 겁니다.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치수 기입해 볼게요. 확인. 그다음 현재를 설정. 그래서 치수를 한번 뽑아 볼게요. 여기 간단하게 한 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치수가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24.259 0에서부터 아니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0의 공차값이 적용이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 실제 우리가 필요한 치수보다 공차 치수가 너무 커서 그래서 이 비율을 좀 조절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디멘션 가셔가지고 마이너스 100분의 2의 수정값 네 수정. 자, 새로 만들기 아니에요. 수정이나 버튼 눌러주시고 그러면 다시 공차 가시면 돼요. 공차. 자, 공차에 가시게 되면은 여기 높이에 대한 추척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이세요? 높이에 대한 추척. 거기 현재 뭘로 잡혀 숫자가 1. 그거를 원래 0.5로 줄이시면 돼요. 0.5. 0.5로 줄이시면 되는데 이름 너무 작아요.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얼마 정도가 적당하니 0.7 정도 주세요. 0.7. 0.7 정도 주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 치수 기입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좀 조절이 될 거예요. 아까보다. 조절이 되죠? 지금 조절이 근데 너무 또 커 보이는데 그래도? 그러면은 다시 디멘션 가셔서 이번에 0.5로 줄여보세요. 0.5. 0.5로 해서 줄인 다음에 다시 치수 기입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 여기 왼쪽에 보이는 현재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치수랑 거의 동일하게 이 공차값이 이제 표현이 되죠. 높이가. 그렇게 해서 활용해 쓰시면 돼요. 여기 다 되셨으면 다시 디멘션 가셔가지고 이번에는 새로 만들기 가셔서 플러스 100분의 2 플러스 100분의 1을 넣으셔가지고 계속 그 다음 공차에 가셔서 우선 상한값은 0.02 그 다음 하한값은 0이 되겠죠.
이렇게 반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0.02에 반대로 0 넣어주시고 확인. 그 다음에 현재를 설정하고 치수를 뽑아보시게 되면 이렇게 치수를 뽑아보시게 되면 플러스 값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0에서부터 플러스 100분의 2까지 공차가 적용이 된다.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도면을 그린다고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걸 실제로 이제 만들 거라 생각해서 만들 거다. 내가 이걸 실제 제작을 할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공 이제 실력이 있을 거예요. 가공 실력. 가공 실력이 나는, 선생님 저는 가공 실력이 너무 좀 없어요. 정확하게 공차 내로 깎을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수를 기입을 하실 때 널널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0.2짜리로 세팅을 해서 여기다가 공차를 다 집어넣어 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다 치수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가공하실 때 이 치수에서 마이너스 0.2까지 합격, 플러스 0.2까지 합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집어넣으시면 돼. 이게 이 공차를 적용하는 아주 기본적인 기초에 해당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언제 안 통하냐? 이 부품과 또 다른 부품이 조립이 될 경우, 그때 이게 안 통해요. 왜냐? 왜 안 통하냐면, 예를 들어서,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끝낼게요. 예를 들어서 93mm가 조립되는 부분이에요. 94가 조립이 되는 부분인데, A라는 부품을 깎았더니 94.1로 맞췄어요. 공차를 94.1 커졌죠, 그죠? 근데 B라는 부품을 또 만들었어요. B라는 부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형상에 맞춰서 조립이 돼야 되는 형상이에요. 이렇게 돼가지고 반대로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자, 여기 잘 보세요. 이 현재 A라는 부품이 현재 이 B라는 부품이 조립이 되는 거예요. 조립이 됐는데 A라는 부품을 깎았더니 94.1이 나왔어요. 94.1. 근데 B라는 부품을 깎았어요. 이 B라는 부품을. 근데 B라는 부품을 깎는데 얘는 값을 얼마를 깎았냐면 94로 깎았어요. 94.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이 이게 조립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얘는 지금 이쪽 방향으로 지금 얼마 정도 커진 거냐면 100분의 50 커졌어요. 이쪽 방향으로, 바깥쪽 방향으로 100분의 50 현재 커진 거고요. 그 다음에 내경, 구멍에 해당되는 부분은 동일한 치수예요. 딱 94. 그럼 실제로 이걸 조립을 하려면은 간섭을 받겠죠. 얼마만큼? 한쪽 방향으로 100분의 5만큼 간섭을 받아. 그럼 조립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구멍이 작다는 뜻이 한마디로 구멍이 작아가지고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조립이 될 경우에는 이제 공차를 정확하게 적용시켜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 A라는 부품은 마이너스 공차, 즉 실제로 깎았을 때 93.8로 깎으셔야 되고, 그 다음 B라는 공차는 90보다 큰 94.1 정도 깎아 주셔야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0.3 정도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 공간으로 타고 들어간다는 거, 제품. 그런 게 이제 또 여기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 저 똑같은 여기 그 처음에 설계라는 걸 배울 때 이 개념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왜냐면 내가 이걸 어떤 공차에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지 난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 똑같을 거예요 지금. 왜냐면 그렇게 자세히 매우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렇게 어떻게 뭐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낼 수는 없어요. 정확한 공차를 집어넣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내가 그려진 도면 있잖아요. 이 도면 치수대로 정확히 깎을 수는 없다. 그래서 공차라는 걸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게 조립 개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단품 개념이다 싶으면 공차값을 편하게 집어넣으셔도 돼요. 0.1만큼 틀려도 상관없고 0.2만큼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하게 내가 깎을 수 있는 능력만큼의 공차값을 적용해서 깎으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조립이 된다. 그러면은 그런 방식은 안 되고 우선
축은 마이너스라는 거를 꼭 넣어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공차. 그 다음에 구멍 개념, 캡은 플러스 공차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런 식의 기본 상식만 기억해 두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설계 작업할 때 문제가 안 생겨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다음부터는 자유롭게 이제 치수를 기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치수를 이제 기입하실 때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런 뭐 이렇게 공차 개념 없이, 공차 개념 없다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치수를 넣는 거는 이제 앞으로는 좀 배제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공을 이제 하는 현재 입장이잖아요. 가공을 앞으로 배우실 건데 내가 실제로 가공을 했을 때 뭐 한 0.1 종점 0.1 안으로 맞출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0.1 이런 식으로 공차를 넣어주시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구멍은 공차가 플러스라고 해서 마이너스라고 했어요. 공차 구멍은 플러스죠. 그러므로 얘는 무조건 플러스 공차 넣어주셔야 돼요. 그 대신에 공차값은 다양하게 적용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100분의 1을 넣었죠. 근데 100분의 1은 엄청나게 정밀한 거예요. 나는 100분의 못 맞춰. 100분의 1 맞출 수가 없어. 그럴 경우에는 디멘션 가셔서 다시 만들어요. 얼마만큼? 100분의 5로. 플러스 100분의 5로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여기다가 100분의 5짜리를 하나 더 추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치수를 기입합니다. 100분의 5짜리로 해서 이렇게 해서 또 치수를 기입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그 정도까지 아직 설계를 생각 안 해봤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해서 나는 이 부분을 조립을 시킬 거야. 이 부분을 조립을 할 생각이야. 다른 부품이다. 얘는 현재 튀어나왔잖아요. 튀어나왔으면 축이잖아요. 이게 축. 외경이잖아요. 그럼 공차는 뭘로 집어넣어야 돼? 얘는 마이너스 공차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치수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상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서 공차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완벽하게 하려면은 나중에 이제 조립품을 가지고 따지는 조립품. 지금 여러분들 우리 조립도면 안 그래봤잖아요. 향후에는 조립도 이제 만들어서 부품들까지 뽑을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정확하게 이제 공차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 기준은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얘를 깎을 건데 94는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으니까 94. 플러스 마이너스 0.1 정도 해서 공차값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본인들 스스로 뭔가를 판단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이 치수 기입은. 다만 누락만 시키지 말라고 했죠, 제가. 그러니까 누락만 시키지 말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치수도 기입해 보시고